오히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다가 애가 아파지는 건 아닐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괜히 없던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이 보호자님들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결국에서는 병원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한 파트거든요. 안녕하세요. 펫칼리지 시즌2로 돌아온 부부수의사의 고양이 상담소 정병성 수의사입니다. M동물병원 이나영 수의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펫칼리지 시즌2에서는 고양이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부터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들까지 골고루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보고 짧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는 대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고양이들을 병원에 무사히 데려와서 검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 없이 데려올 수 있죠? 일단은 고양이가 캐리어에 익숙해져 있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캐리어 자체를 숨숨집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 오기 위해서 캐리어를 꺼내시면 그 순간부터 고양이는 이미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꺼내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캐리어 자체는 언제나 고양이의 가구처럼 나와 있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고양이인데 이제 와서 숨숨집 훈련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보통 아이들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고양이들은 이제 밖에 나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오는 이벤트 자체가 고양이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맨정신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사실은 고양이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고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약을, 물론 몸에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일단 내원하기 한 1시간 전쯤에 먹여주면 훨씬 수월하게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병원에 이제 온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고양이가 어느 정도만 협조를 해준다면 저희가 충분히 고양이를 너무 힘들이지 않게 핸들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만약에 캐리어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겠다고 난리를 친다던가 뭐 물고 뜯고 안에서 오줌 싸고 벽을 타고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나와서 우리들의 손에 오는 동안 이미 죽음에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어쨌든 집사님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도 혹시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공포를 느끼는 고양이인 경우에는 마취 챔버를 이용합니다. 마취 챔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사 마취라던가 혹은 호흡 마취 같은 것들로 아이를 심하게 진정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의 몸을 살펴보고 혈액을 채취하고 그 외 다른 샘플들을 몸에서 얻어내는 동안 아이가 잠깐 동안 잠들게 하는 거예요. 캐리어 채로 챔버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수면 유도된 다음에 끝나면 바로 아이는 수면에서 깨게 됩니다. 그 시간은 마취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다 해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병원에 와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죠. 캐리어 안에서 그대로 마취 챔버에 들어갔다 깨보면 다시 그냥 본인의 캐리어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아이가 병원에 와서 나쁜 경험을 한 기억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이가 너무 병원에서 흥분을 하는 경우에는 혈액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수치들이 이렇게 막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수치들이 막 높게 올라간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다 같은 방식으로 고양이를 핸들링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마취 수면 유도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아이를 마취시키는 거는 너무나 무섭고, 그렇다고 아이가 맨정신에 막 어디를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는 또 너무 걱정되시기 때문에 어린이치과에서 아이들 치료받을 때 살짝 수면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캐리어 자체로 저희가 마취백이라던가 이런 거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그 안에서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면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애들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무작정 마취를 한다던가 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마취를 유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또 얘네들이 우리한테 절대로 협조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길고양이들을 저희가 캐리어에 넣어서 바로 이렇게 수면 유도를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처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수술까지 심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렇게 깊게 재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치하고 치료하고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하는 걸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비용이 그렇게 추가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거나 쉽게 패닉 상태가 되는 고양이들한테는 쓰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에요. 저희가 수면 유도를 하다 보면 일단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들이 대기실에서 같이 기다리게 되는데, 결과가 나오고 설명을 들으실 때가 되면 이미 다 깨어서 집에 갈 때는 멀쩡하게 깨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처럼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별달리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혹시 집에 다른 동거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서 동거묘와 함께 사용하는 그 담요라던가 아니면 보호자님의 입던 옷 같은 걸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검진이 끝나고 그걸로 고양이 몸을 전체적으로 열심히 문지르시고 거기에 둘둘둘둘 싸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몸에 묻어있는 병원의 냄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럼 집에 있던 고양이도 얘가 어딜 갔다 오더니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고 낯설어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싸우지만 않게 해주셔도 병원 다녀온 다음에 스트레스는 월등히 줄여줄 수가 있겠죠. 오늘은 고양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오고 병원에 또 스트레스 없이 처치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없이 이제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검진의 가성비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